안녕하십니까. 에듀PD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저희 강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2과목, 그쵸? 두 과목이 있는데, 자, 과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1과목에 들어있고요. 또 2과목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각 과목당 25문제씩 합쳐서 5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1교시, 2교시 나눠지나요? 아니죠. 그쵸? 그냥 1시간 동안에 50문제를 주고 거기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들은요, 사지선다형이에요. 자, 1, 2, 3, 4번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1과목은 한 문제당 4점씩, 2과목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평균을 내서 1과목과 2과목 합친 거에 나누기 2를 해서 점수가 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한 문제당 2점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1과목부터 보겠습니다. 1과목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23년도 8월 1일자 시험부터 이렇게 시험 내용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재도 두꺼워졌어요. 그렇죠? 물론 교육 일수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육 일수가 원래 5일,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5일만 가면 끝나고 마지막에 시험 보면 됐는데 이제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늘었죠. 그만큼 내용도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애들은요, 뭐냐면은 신규로 들어간 애들이에요. 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보시죠, 그죠?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 자, 이 대상물은 특급입니까? 이 대상물은 1급입니까? 그죠? 등급이 뭔가요? 소방안전관리자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또는 시험을 보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또는 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되나요? 이런 애들이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소방관계법령입니다. 소방관계법령. 우리 소방 관련된 법들을 다 총칭하는 게 소방관계법령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3가지 법만 나왔어요.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이렇게 3가지만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법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들어갔냐? 다중이용업법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고층 재난관리법,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 이렇게 법들이 4가지나 추가됐어요. 총 7가지의 법을 봐야 됩니다. 제가 시험 문제랑 봤더니만 아직은 요 뒤쪽에서는 많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쪽에 치우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요 뒤에 신규법에서는 뭐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9문제, 8문제, 9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목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축관계법령. 예전에는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쵸? 금방 볼 수 있었는데 건축관계법령도 훨씬 분량이 늘어났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방학개론 나옵니다. 연소가 뭔지, 소화가 뭔지, 건축물 실내 화재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쵸?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기껏해야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요,
화기 취급 및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요 화기 취급 감독 같은 게 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과정이란 게 요게 새로 들어갔어요. 요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봤더니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내용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요거 둘 다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죠. 됐죠? 그 다음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가스 안전관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뭐 원래는 뭐 위험물 하나, 전기 하나, 가스 하나, 한 3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비중이 줄었어요. 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종합방재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0층 이상 되는 것들 이런 데들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라고 해서 원래는 뭐 방화구획 쪽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분량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원래 기존에는 1과목이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이런 애들이 어디로 들어왔어? 1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과목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2과목에서만 출제되던 애들이 1과목으로 들어오면서 1과목에서 얘네가 포션을 차지합니다. 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원래는 2과목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왔던 게 1과목에서 5문제가 더 나오면서 이 소방시설 쪽, 이 구조 또는 점검 실습에 관한 내용, 이거에 대한 내용의 50문제 중에서 비중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렸어요. 그렇죠? 나는 이 법이나 좀 외워서 1과목은 잘 이렇게 넘겨야겠다. 난 기술적인 거, 설비적인 거 잘 몰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25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2과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과목. 자,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에서 소방시설의 구조가 나왔다면 요번에는 소방시설을 점검, 실습, 평가하는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거? 거의 뭐 실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림 문제 나오면서 자, 지금 상황에서 동작 중인 것은, 동작 중이 아닌 것은, 현재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쵸? 자, 어떻습니까? 자, 소방시설의 구조나 소방시설의 점검, 실습, 평가, 요쪽은 정말로 실무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를 보러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자격이 안 되셔도 실무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실무 경험이 없으시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어려워들 하셔요. 그래서 이 실무 쪽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맞을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할 것이고요. 나중에 실무형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실력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해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되셨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 실습, 평가 쪽에서 거의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잠시만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설비들에 대한 점검, 실습, 평가가 나오냐.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화 설비. 불 끄는 애들, 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애들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 쪽도 나옵니다. 가스로 불을 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보 설비에서는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비상 방송 설비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피난 구조 설비에서는 자, 피난 기구들을 뭐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몇 층에는 뭘 설치해야 하는지, 그렇죠? 뭐 유도 등 이야기들, 왕관기 이야기들, 인명 구조 설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화 용수 설비, 자, 소화 활동 설비, 그렇죠?
우리가 소방시설은 소경피용활이라고 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는데 1급에선 이 5가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2급, 3급에선 조금 줄어들어요. 요 소화용수설비나 활동설비 나오지 않거든요. 1급은 훨씬 많은 설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 실습 평가라고 나오네요. 자, 요 소방 계획에 수립할 때 절차들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요. 요 소방 계획을 짤 때 내가 참고해야 되는 문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소방 계획서를 빡 하나 올려놓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더 들어갈 때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법 쪽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쪽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되셨어요?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등 이론 실습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위소방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7가지였는데요. 9가지가 되면서 2가지가 추가됐어요. 하나가 뭐예요?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이고요. 하나가 좀 이따가 나올 업무 수행 기록 작성 유지, 요게 추가됐거든요. 요 2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교육 훈련 어떻게 하는지, 초기 대응 체계 구성할 때 자위소방대 훈련과 어떻게 하는지, 교육 훈련 관련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2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작동 기능 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인데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딱 보여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작동 점검표가 하나 나오고 거기에 동그라미 X 치는 문제,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밑에 내용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던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라고 되어 있네요. 업무 수행 기록 작성 유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 추가됐죠. 자, 월마다 한 번 이상 이 업무 수행 기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 기록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한 문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죠.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라고 해서 우리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화상, 그쵸? 그 다음에 응급처치 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들, 자, 그런 것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소방안전 관련된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을 얼마만큼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재 시 초기 대응 피난 실습 평가. 자, 피난할 때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보조해야 되는지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변동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고 추가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어느 쪽에서 문제가 늘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50문제를 봐서 한 문제당 2점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7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고요. 자, 꽈락이 있습니다. 매 과목 40점이 되지 않으면 걔는 꽈락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의미가 없습니다. 꽈락이. 70점, 평균 70점이기 때문에 꽈락이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꽈락. 자, 1과목을 40점 맞아버렸어. 맞아요?
이 과목을 100점 맞아야 얘가 평균이 얼마가 돼? 70점이 돼. 그래야 합격이야. 맞아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게 되면은 일단 7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맞죠? 맞죠? 자, 그냥 나는 꽈락 때문에 떨어졌어. 아, 많이 맞았는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십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50문제 중에서 35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저 70점이니까요. 자, 50문제 중에서 35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틀려도 되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15문제의 내가 틀려도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15문제 여러분이 딱 골라가지고 70점 딱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제가 수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어려운 거는 뺍니다. 극히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뺍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 정도 맞을 수 있게 만들 거냐?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맞을 수 있게 제가 만들 거예요. 그죠?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정도는 맞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약간 실수 하나, 두 개 하고 또는 찍어서 한두 개 맞아서 이 정도. 아깝게 되어도 75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 그쵸? 실수를 해도 75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80점 이상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을 볼까요? 출제 방법. 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험 및 수첩 발급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소방청 고시죠. 거기에 보면은 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1급, 2급, 3급 시험은 뭐로 한대요? 선택형으로 한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4개의 지문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지선다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4번 내용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에는 별표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현재 상황이 이래. 그 이론을 적용해. 자, 네가 머릿속에 사고해. 사고해서 지금 현장이 어떤지 확인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프링클러에 있는 알람 벨로가 동작했어. 자, 현재 수신기 상태는 요래. 이때 현장은 어떨까? 이런 게 실무형 문제죠. 이해되십니까? 그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됐습니까? 자, 5번 볼게요. 과목당 25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유형은 A, B, C, D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서술형은 특급만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됐죠? 우리가 시험 보러 가시면은 유형, 문제지 유형을 A, B, C, D가 있는데 보통 A, B 2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형인지 B형인지 고를 수 있게, 고르지 않고 알아서 주시면은 저희가 답안지에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6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한국소방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 시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 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외부 유출 안 돼요. 그쵸? 우리 가면은 문제지도 주고 답지도 주고 와야 돼. 맞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문제은행이에요. 문제를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뽑아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렇죠? 문제은행 자료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기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잘 복원한 거를 내가 보면은 똑같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까지? 숫자까지. 맞습니까? 1, 2, 3, 4번 좀 배열은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을 봐봤는데요. 1급을 연달아 3번 보러 갔어요. 3번 보러 갔는데 예전에 보러 갔는데 3번 다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2번은 완전 똑같았고 1번은 몇 문제 빼고 똑같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냐? 자, 아주 모범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강습 교육을 받기 전에 한번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싶어.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 회사에서 따오라 그랬거든. 내 건물에 선임해야 되거든. 맞아요? 미리 예습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자세죠.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거 볼게요. 강습 교육을 이미 받았어.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 와, 책을 봤어. 와, 2달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강습 교육을 받고 시험 예정이신 분들. 그쵸? 좀 다급하신 분들이죠.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맞나요? 근데 이제 아마도 가장 큰 분들은 요분들일 거예요. 시험을 한번 봤어. 야, 교재만 보면 되는데 교재에 다 나온대. 라고 안전에서 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쵸? 와, 교재만 열심히 봤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그쵸? 시험에 이미 떨어졌어. 시험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나는 문과라서 뭐 이거 도무지 모르겠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게 안 돼. 뭔 얘기인지 이해 하나도 안 돼. 나는 처음 접하는 생소한 분야야. 소방 쪽 하나도 몰라.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이들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그죠? 계십니다. 제가 교주는 아니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찍고 저한테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왔었어요.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거의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인터넷을 칠 줄을 잘 모르시니까 수기로 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봤더니 이제 다 이해가 됐다. 그래서 나 합격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반복했느냐, 내가 얼마큼 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쵸?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입니다. 지금 1급이잖아요. 그쵸? 1급. 제가 8월 달에 이제 시험 과목이 바뀌고 나서 시험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일단은 시험 범위가 넓어진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강습 교육 받는 10일 동안에 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끝나고 나오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10일 동안 교육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집니다. 저녁에 끝나고 한 잔들 하시죠. 그죠? 저도 옛날에 특급 교육 받을 때 그랬어요. 같이 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일로 늘었다. 10일 이후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교재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2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권이 좀 두꺼웠어요. 484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2권으로 좀 나눠서 630페이지. 그래도 무지하게 늘었죠. 그렇죠?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한 1.5회 정도 늘었네요. 자, 공부량이 많아졌어요. 봐야 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범위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나오냐가 아니라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전 영역, 아까 봤던 이 전 영역에서 고루고루 나옵니다. 이 정도 무조건 포션들이 있어. 한 문제씩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 맞아요? 물론
이 파트 안에서 나오는 파트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하지만 종합방정식이 이번에 안 나와. 가 아니라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고루고루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를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한 개의 이론을 알았어. 그리고 그거를 암기했어.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장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인류위험물은 인류위험물의 이름은 뭡니까? 산화성 고체입니다. 이런 거. 단답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가장 기초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한 개의 이론을 알고 내가 암기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사고력을 돌려야 돼.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얘가 뭐 한 중급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여러 개의 이론을 알고 암기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응용해야 돼. 응용하고 나서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고급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볼까요? 1번 문제를 기초 문제를 조금 바꾼 건데 이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야.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고를 수 있어. 맞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얘는 맞고 틀리고 틀렸어. 그러면은 뭐야? 뭐 1번, 2번이냐, 1번, 3번이냐, 3번, 4번이냐, 1, 2, 3, 4냐 이 중에 고르시오 라는 거예요. 그죠? 훨씬 어렵습니다. 얘네는 아까 처음 이 1번에 관한 문제는 틀린 거 하나만 알아도 끝이야. 근데 얘는 이 4가지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요. 계산 문제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형, 그림형 문제들도 요것들이 많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요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가 많으면은 얘는 쉬운 거야. 하지만 3번, 4번, 5번, 6번 같은 문제가 많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 보니까 나는 계산 문제는 아예 포기할게요. 내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5문제 틀리는 거 계산 문제 나와봤자 서너 3문제 정도 되니까 다 여기서 틀릴게요. 라고 계산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 계산 문제 어렵지 않거든요. 계산기 안 쓰고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유형들을 뒤에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이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한 개의 이론을 알고 암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간단하죠. 건축물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잘못된 것은 하나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 건축물 옥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된대. 나중에 외울 거예요. 우리가 문종 운동이라고 외웁니다. 문종 운동. 그래서 문종 우리 뭐예요? 왕 이름이죠. 문종이 운동을 하는데 싫어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 수영은 싫어한대. 이렇게 외우셔요. 옥내. 자, 문이 뭐야? 문화집회시설, 종이 종교시설, 운동이 운동시설인데 수영은 싫어한대. 답 몇 번이야? 근린생활시설. 요거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이죠. 그죠? 가장 쉬운 기초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한 개의 이론 알고 응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사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기준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단 기준을 알아야 돼.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이야. 봤더니만 자, 만약에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려고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야? 1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또는 어떤 놈이 있느냐? 이렇게 하려는 게 5,000제곱미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거.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 창고를 같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보셨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면 된다 그랬어. 자, 15,000이니까 3만이고 2만이래. 얘는 오케이. 맞죠? 해야 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 한번 볼까요? 연면적이 7,000제곱미터래. 15,000은 안 되니까 아래 거에 속하겠네. 5,000 이상이니? 5,000 이상 맞아. 자,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니? 아니네. 지상층의 층수가 11개 층 이상이니? 아니네. 얘는 아니야. 연면적 냉동창고 증축형. 냉동창고래. 연면적 얼마야? 만이야. 5,000 이상이네. 얘는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쵸? 만약에 그냥 앞에 있는 이런 기준을 해서 틀린 거 물어보면 차라리 쉽죠. 여기는 한번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요 2번 중급 문제에 속합니다. 되셨습니까? 3번 볼까요? 여러 가지 이론을 알고 한번 응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다음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조건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무조건 마주칠 문제예요. 무조건 마주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용도 나왔죠. 층수, 높이, 연면적, 세대수, 사용 승인일, 소방시설 뭐 설치된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날짜, 교육 이력 없다, 상기 조건에 무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보통 2문제, 3문제, 보통 3문제가 여기에 달려서 출제가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붙냐 하면요. 사실 2급이나 3급은 이게 붙어요. 다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몇 급 대상물이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느냐? 자, 다음 중 해당 급수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것은? 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언제까지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보통 얘는 안 나오고 1번 하나 둘 3개 급수, 보조자 명수, 실무교육 이수기한 요 3가지는 늘 붙어서 나옵니다. 3가지가. 그렇게 3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얘는 어때요? 1급의 문제를 봤더니만 이렇게 나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고 보세요. 얘는 10만 제곱 무슨 기준 때문에 특급이다. 맞나요? 위험물 기능장은 해당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일단 몇 급인지 알고 그 몇 급에 선임하려면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소방안전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5명, 8명. 맞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죠? 고급 문제. 어려워요. 그죠? 사실은 이런 이론들을 한번 내가 겪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얘 푸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사고력을 위해서 풀어야 되긴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긴 하다. 하지만 제가 쉽게 풀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고급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볼게요. 틀린 것은 이 아니라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또는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기화재 예방 요령으로 틀린 것을 하면 A, B, C, D 중에 고르면 되는데 뭐예요?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제대로 된 거를 딱 골라서 여기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 사실은 그냥 단순히 고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특히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더 어려워요. 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유형이 나온다. 5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해당 조건의 실에 설치되어야 할 감지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용도, 바닥 면적, 층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우리 그 교재에 나온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주로 나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계산 문제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죠?
자, 6번째 실무형, 그림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연면적 2,500제곱미터인 근린생활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대 해당 건물에 발생한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현재 상황은 이렇대요. 요거 보고 우리가 보고 이제 요 1, 2, 3, 4번 중에서 고르는 거죠. 어떤 거?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서 4층에 화재 들어왔네. 발신기는 안 들어왔었네. 얘 눌려 있네. 얘 전멸 중이네.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야 됩니다. 화재 표시등 안 들어왔네. 이런 포인트를 딱 잡아서 뭐 합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까다롭잖아. 왜? 한 번도 수신기를 눌러본 적도 없어. 교육 가서 잠깐 눌러본 게 다야. 근데 이런 문제를 풀래.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맞아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실무형 문제, 그림형 문제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까지 나온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준비한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렌들리라고 했는데요. 뭐예요? 입문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컴팩트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모든 이론, 책에 나온 모든 이론은 다 할 수 없어요. 강의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거예요. 맞죠?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출제 빈도가 낮거나 이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야, 어려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제외하겠습니다. 아예 그 이론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강에 30분 내외로 제가 분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컴팩트하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업투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신의 이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요. 매달 최신 기출문제를 제가 가서 시험을 보고 복원합니다. 그렇죠? 그 복원된 문제를 올려드리고 풀이해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지만 제가 뭘 알아요? 저는 이쪽 분야를 일도 하고 강의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냈구나 확실히 알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쭉 뽑아서 내가 문제 만들어서 매달 몇 월 기출문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운 좋으면 똑같은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제 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요약 및 합격 전략 볼게요. 이론 과정이 있고요.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자, 이론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해드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빈출되는 이론을 요약합니다. 자, 가장 걱정하는 계산 문제들 있죠. 계산 문제는 자, 주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뒤에다가 예제들을 쭉쭉쭉 붙여서 그 예제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파트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필수적으로 내가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아까처럼 아까 문정운동 이런 거 있었죠. 그것처럼 암기법을 딱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거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 단원마다 안전원 교재의 매 단원마다 뭐가 있어요? 학습 평가 문제라는 게 뒤에 몇 문제씩 달려있죠. 그 문제는 책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알고 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뺄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들은 제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매 단원마다 제가 만든 또는 기출문제들을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그 문제들 중에서 기초 문제 위주로 쉬운 문제 위주로 단원마다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기초 실력 늘릴 수 있게 이게 이론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 안전원 실무교재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전원에 실무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실무가 따로 있는데 특급 1급 과정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1급, 2급 과정이 또 한 권으로 2급, 3급 과정이 또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급 1급 과정 거 실무 교재 이렇게 제가 전체 문제풀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요. 실무형, 그림형, 핵심 빈출 문제풀이. 야, 요것도 기존에 찍었던 게 제 강의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펌프, 자탐 이런 것들에 대한 나왔던 문제들 전부 다 정리했던 그림형 문제만 정리한 그런 풀이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기출 문제를 제가 복원해서 풀이해드립니다. 매달 복원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뭐 합격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 결정에 저는 합격으로 보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